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네. 골든 타임 가장 많이 중요한 들어봤어요. 시간. 예,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정형외과 척추에서 굉장히 가장 위험한 질환,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예,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형외과에서의 골든 타임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뭐 허리 삐끗 뭐 물건 들다가 했던 그런 때가 골든 타임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골든 타임 하면 뭐 드라마도 예전에 있었지 않았나요? 생사를 오가고 헬기 막 왔다 그러고 갔다 그러니까 막 예. 응급실로 막 가고 네네네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골든 타임과 응급이 있고 네. 또 환자분들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쵸, 그쵸.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골든 타임, 응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긴박하게 수술을 요하는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일반 분들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멀쩡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119 타고 나 그쵸, 응급이야 그쵸. 큰일 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응급인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응급이죠. 응급. 그렇죠. 그것도 응급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대처법과 왜 그런가 그것을 오늘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뭐 저 오희소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허리가 아프면 사실 응급이죠. 네, 네. 왜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으면은 사실 응급인데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사실 그런 거를 응급이라고 사실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만 응급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구나. 사실 응급이라는 게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그쵸. 이제 응급이라고 하지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사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죽을 것 같이 아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죠. 그렇구나. 우리 금용식 원장님이 그 가장 정형외과에서 긴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해요.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을 논한다고 하면 응급 상황에서도 굉장히 초응급 상황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고 뭐 마비가 오면 응급 아니냐. 그렇죠, 그거 맞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마비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게 이제 신경 마비를 일으켜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갑자기 잘 걸었는데 걷지를 못한다든지. 넘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소변 장애. 그러니까는 뭐 대소변이 갑자기 잘 안 나오고 그냥 나 변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점 안 나와서 뭐 아니면 요 폐색이 돼가지고 소변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응급으로 보는데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그거를 마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마미 증후군. 네. 이건 어렵죠. 마미. 네. 그래서 마미가 이제 말마자에 꼬리미자로 해서 마미 증후군을 하는데 이게 약간 해부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척추 신경이요. 이제 머리,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등골?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등골. 그래서 예. 쭉 내려오다가 네, 이제 등까지 내려와서 쭉 내려오서 허리 쪽에서 허리 이제 약간 위쪽 1, 2번 쪽에서 이 가지를 치게 돼요. 이렇게 쭉. 그래서 각자 이 하반신 밑으로 각자 운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담당한 영역이 이게 가지를 치다 보니까 이게 막혀서 말꼬리처럼 생겼네 해서 마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지 딱 알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아래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신경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도 있고, 물론 감각을 이게 이제 조절하는 신경도 있고, 또 거기에는 방광 기능, 장 기능, 항문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는 신경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거기가 막히거나 눌리거나 해서 그쪽이 이제 제기를 못해서 마비가 오는 경우를 마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잘 움직였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상하게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회음부, 항문 주위가 감각이 무디고 마취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경우. 얼얼하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와서 내 마음대로 대소변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고. 되게 심각한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네네네. 이제 좀 골든타임 네. 느낌 오죠. 느낌이 와요. 느낌이 지금 그렇기 딱 왔어요. 때문에 느낌 오죠, 이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든타임이고 응급이다. 이걸 잘 치료해야겠다. 이때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급기야 우리가 꼭 필요하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제때 받지 않으면 슬픈 얘기지만 평생 기저귀를 차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치료받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마미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 초응급이거든요. 네. 우리가 초응급으로 수술을 해도 안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병하자마자 6시간 이내에 수술해야만 이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6시간 만에 발견해가지고 수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 그쵸. 그래서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이제 이내는 수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가지고 진짜 평생 뭐 이런 뭐 소변줄 달고 다니고 뭐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초응급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빠른 응급 예. 질환도 있잖아요. 초는 아니지만 응급 상황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미 통으로 이제 신경이 막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 위쪽 이제 척수에도 손상이 나면 그건 굉장히 초응급인데 이제 이 척추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 가지가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말꼬리처럼. 예, 그래서 통으로 눌리진 않아도 그 가지 신경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각자 그 가지마다 이제 역할, 활동하는 그 근육들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거는 발목을 올린다는 근육을 오. 하는 신경근도 있고 발목을 내리게 하는 신경근도 있고 무릎을 펴는 신경근도 있고 이거를 고관절을 굽히는 신경근들이 있는데 각 그 완전하게 통으로 눌리지 않았어도 그 어떤 디스크라든지 협착 때문에 한쪽 레벨이 좀 막혀다 보니까 그런 신경근 하나하나 가지 하나가 막혀서 갑자기 발목에 힘이 쭉 빠져서 자꾸 다리를 절게 되네요. 아니면은 힘이 싹 빠져. 그리고 누구나 다리가 너무 덜렁덜렁해요. 그리고 다리가 좀 가늘어집니다. 자꾸 그런 경우도 이제 마미증후처럼 총각을 다투는 초응급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신경의 마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때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응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데 이 마미중후 이거는 남자 여자 누구한테 더 많이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여자들은 다리가 갑자기 날씬해졌어. 그러면 나 좀 다이어트를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오늘 다리가 좀 얇아지지 않았어 막 이렇게 근데 이게 그거는 아니구나. 짝짝이로 얇아져요. 네. 중요하네요, 선생님. 한쪽만 얇아지기 때문에 한쪽만 얇아지는 거는 병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뭔가 좀 자세히 양쪽을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렇죠. 오. 날씬해도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야 이런 이렇게 쉐입이 굉장히 네네네네. 좋은데 이게 근육이 빠져버리면요. 아프게 빈막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정도로? 병적으로.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띵동 여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평생 내가 이 허리 아픈 걸 모르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그냥 집안에 가구를 옮기다 보니까 내가 허리를 삐끗 했어요. 근데 며칠을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원래 허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낫겠지 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했는데 아직도 아파. 내가 근데 딱 후회가 되는 게 뜨끔 했을 때 처음에 갈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짜로 허리가 다치면 하는데 뜨끔 소리가 나긴 해요. 맞아요. 그쵸? 뚝 한다고. 네. 그러죠. 네.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응급실을 가기에는 좀 사실 애매해. 너무 막 진짜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나도 자니 너무 이렇게 아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집에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주관적인 환자의 응급인 거예요, 이게. 그쵸. 이게 난 죽겠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잘 잤는데 아침에 잠에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 일어나지도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만 아는 아픔. 기어다녔다 막. 맞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119 타고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죠. 특히 또 맞아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왜냐면 아플까.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급성 염좌, 뭐 삐끗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습게 염좌, 삐끗에 담 걸렸네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숨도 못 쉬어요, 네. 담 걸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면 막 운동하다 막 부둥켜 앉잖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그런 게 허리에 딱 우리 몸의 주축, 대들보이는 허리에 뭔가가 딱 걸렸다고 하면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진짜 기어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낮에 병원에 가다가 그러면 될 수가 있겠지만 그쵸. 혼자 있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급성 염좌가 되면 염증이 싹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우나를 해서 풀어줬나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쵸. 몸이 그죠? 찌뿌둥하는 것 같고 아파 뭐 이러면서 싸우고. 근데 염증이라는 거는 갑자기 염증이 확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처음 초기에는 좀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옴찔짐보다는 냉찜질을 좀 해주는 게 초기에는 좋아요. 얼음치질. 네, 냉찜질을 해서 근육에 이제 염증기를 좀 가라앉혀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상비약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네요.
진통 소염제를 뭐 예, 진통도 드셔야 있고 돼. 예, 소염 소염도. 효과를 해서 염증을 쫙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거부감 듣지 말고 그것 정도는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통증이란 거는 하나의 그 어떤 주관적인 통증이고 통각이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계속 노출되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극을 이걸 통증으로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적절하게 통증을 좀 제압해 주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그러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우선 냉찜질을 해주면서 좀 가라앉혀 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약을 드시면서 쫑쫑 나아지고 진통소염제를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며칠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쭉 꾸준히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3, 4일 지나도 좀 뭔가 많이 좋아졌는데 뭔가 결리는 느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3, 4일 지난 후에는 이제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이제 급성기 이후에는 좀 온찜질을 조금 그렇구나.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주일 이상 간다,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뭔가 좀 내려와. 뭐 좀 느낌이 싹 내려와. 내려오면 이렇게 간질간질한 이상한 게. 느낌 내려오면 네네. 많이 들으셨죠? 허리 디스크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그때는 병원을 꼭 찾아보셔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순 염자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뭐 요즘은 뭐 한 보름, 한 달 정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뭐 아주 꼼짝 못할 정도로 그게 뭐 보름, 한 달 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아프거나 네. 더 심해지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굉장히 위험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골다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은 언제 골절이 일어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특히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뭐 어르신들 보면은 보통 몸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앉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뻣뻣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앉는 게 아니라 쿵 하고 앉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 순간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안 아파요 또. 아 그래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꼼짝 못 하고. 얄궂네요. 그러니까 그런 골절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관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특히 이렇게 추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속옷을 입는다든지 양말 신는다든지 그러면 중심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넘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낙상이. 예. 그러니까 낙상이 일어나면 또 골절 생길 수도 있고 그쵸. 뭐 고관절 골절 여기저기 다 골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골절 굉장히 그 낙상 굉장히 위험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다치지도 않았다고들 하시는 그쵸. 분도 있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골다공증 너무 심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침하다가 등이 울려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병 보려고 힘을 꾹 주다가도 골절이 된 경우가 있어요. 진짜. 물론 이제 낙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3대 골절이 있거든요. 이제 손목, 그다음에 이 고관절, 엉덩이뼈. 여기는 잘 안 부러질 것 같은데 잘 부러지나 봐요. 이게 왜냐면 골다공증이 많이 침범하는 해면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낙상, 자꾸 그냥 엉덩이 쿡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골절. 이 세 군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하게 다치지 않았어도 내가 뭐 뜨끔했다든지, 근데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움직이려면 너무 아프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때 내가 식유치비 봤을 때 안 다쳐도 골절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쵸. 한번 병원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어른들 저희는 그냥 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붓는다 그래가지고 또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 굉장히 거네요. 많죠. 그 젊었을 때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쉽게 말 금 같다는 경우는 네. 붓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뼈가 좀 아니에요. 약하잖아요. 네네. 이게 붙으려고 하면 뭔가가 소스가 있어야 서로 엉기면 더 붙을 텐데 그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붙고 유압되지 않고 뼈가 잘 안 붙는 경우도 많고 그게 더 점점 더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이제 응급에 대해서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크게 뭐 낙상하고 떨어지고 뭐 큰 뭐 교통사고 나고 하면은 본인이 안 간다고 해도 병원을 가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나빠지는 거는 본인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리가 좀 가늘어지거나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 원래 잘 걸었는데 내가 자꾸
좀 저는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는 대소변 장애가 없었는데 뭐 내가 최근에 좀 변비가 심해졌나 아니면 소변이 좀 안 나고 뭐 이런 어떤 대소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허리도 좀 불편하고 한다면 그때는 쉬운 게 아니라 의외로 응급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 추운 겨울에는 항상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항상 넘어지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주로 우리가 밖에서 많이 넘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집 안에서 대부분 낙상이 집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이제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불을 켜고 밤에 주무실 때 일어나 화장실 불 켜고 확실하게 보고 가고 발밑에 뭐가 걸리적거리거나 턱이 높으면 뭔가 좀 된다거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고 왜냐면 몸이 뻣뻣하고 움츠러들면 아무래도 이제 반상 능력이 떨어지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장갑을 끼고 해야 이제 균형을 잡으니까 항상 손에 주머니 넣고 다니지 말고 장갑 끼고 다니시면서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적절히 예방해줘야 앞으로가 좋겠죠. 예. 네. 그래요. 이제 가끔 의료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허리 수술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허리 수술을 뭐 남용하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초응급인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술을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이 마미 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니 그러니까 대변, 소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미 증후군의 응급수술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 하는 응급수술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확실하게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사실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긴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결심을 이제 가지셔야 되고 맞아요. 이제 그렇지만 더 다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수술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기 고집 갖고서 이제 병을 진단과 치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